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K 디스커버리와 SK 케미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상과는 좀 다르게 두 종목 다 음봉으로 마감을 좀 했죠. 보시는 것처럼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5.45%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6.14%, 그간 좀 보기 어려웠던 음봉이었습니다. 그런 음봉이 나름대로의 박스권의 상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특히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살짝 밀리고 좀 시작을 해가지고 이때에 상당히 좀 많이 나갔죠. 상당히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우려스럽게 좀 마감을 어쨌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고령층에 효과가 있나, 그죠? 젊은 층만 접종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좀 내용이 나왔고, 이건 지금 SBS 뉴스에서 정혜영 기자님이 쓰신 기사를 가져온 거고요. 장중에 아마도 그런 이슈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한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아스트라제네카 유럽에서는 또 생산이 좀 지연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부분들, 뭐 생산량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좀 유의미한 내용을 좀 찾았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령층의 효과가 있나를 자문하면서 젊은 층만 접종할 수도 있다. 또 반대로 고노 일본 총리는 일본 고령자 백신, 고노다로 참 일본 행정개혁 담당상이죠. 예, 일본 고령자 백신 접종은 이르면 4월 초부터, 그죠? 이 일본의 뭐 그 4월에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거든요. 일본도 이런 또 내용이 나왔거든요 오늘. 그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맞느냐? 뭐 고령층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젊은 층 위주로 맞아야 한다. 라는 기사가 양산이 좀 됐는데 뭐가 맞지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던 와중에 MBC 뉴스에서 27일 14시경에 나온 건데, 이게 언제 발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오늘 중에 나온 것 같아요. 뉴스 외전인가요? 네. 여기서 이제 그 김오란 그 교수님이시죠? 이 교수님이 여기 있습니다. 성함이 김오란 씨시고 국립암센터 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이분께서 이제 요렇게, 그죠? 유럽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젊은층 한정 승인, 다른 나라는 연령 제한이 없다라고 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그죠? 어쨌든 간에 뭐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찾아보니까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이번에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고령층에 대해서 효과가 적다라고 한 내용이 맞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분의 말씀이 100%다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신뢰도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겁니다. 앵커가 백신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럽이 승인을 앞두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젊은 사람들에 한해서 승인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뭐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좀 오보다. 앵커는 오보이냐고 물었고요. 교수님께서는 와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독일에서 잘못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이게 MBC에서 방송으로 탄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뭐 인사이트 없이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안 됩니다. 신뢰도가 있다고 보고요. 노인에서 효과가 8%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에 참여한 노인의 비율이 8%였는데 그걸 잘못 이해하고 발표하면서 잘못해서 이해하고 발표하면서 그러면 노인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안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스트라제네카를 쓰고 있는 나라들은 이미 그런 연령 제한 없이 쓰고 있다. 그죠? 아울러서
그러면 노인의 임상 참여가 적었다는 얘기랑 노인에 있어서 효과가 적다는 얘기랑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답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내일이요 백신 접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죠? 28일날 발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일 발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틀렸으면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그만큼 이렇게 백신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내일이 있고, 아울러서 그 중에서도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많이 맞게 될 백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됐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좀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말했던 것이 이 교수님이 오보가 나온 거다라고 하셨으니 그렇다고 하면 오늘의 급락은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으면서, 그죠?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으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금 반등에 대한 씨앗을 품을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앵커가 물어보셨습니다.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다음 달이죠, 아스트라제네카가 맨 먼저 들어올 때 노인은 맞지 못하게 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셨거든요. 아울러서 한마디도 위쪽에서 말씀하신 걸 풀어보면 노인의 임상 참여가 적었다는 얘기하고 노인에 있어서 효과가 적었다는 얘기하고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를 말씀이시죠. 그렇다. 임상 참여자가 적었지만 임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서 모두 항체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 모두가 생겨났다는 것은 연령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고연령층이나 저연령층이나 상관없이 항체가 생겼다. 회사 입장에서는 효과가 적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곧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접종이 시작이 되고,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시작이 되면 그 접종은 제 생각에는 고위험군, 그러니까 제가 얼핏 기사에서 보니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어르신들께서 계신 곳을 위주로 먼저 좀 접종이 시작을 될 것 같다라고 좀 얘기하는 걸 봤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고연령층에 대한 이 백신 접종이 굉장히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다면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짚어준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이런 명확한 뭐 언론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집어주면서 매스컴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만한 자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하락했습니다. 거래소는 뭐 0.57%, 코스닥은 0.81%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의 개인은 오늘도 매수 1조 가량 매수했고, 코스닥은 3,669억 매수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은 양시장 모두 매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오늘 조금은 아쉽지만, 왜 지난번 돌파하려고 시도해서 밀렸던 요 라인들에서 눌림이 나왔다라는 게 좀 아쉽죠. 그죠? 이 45만원을 돌파하기 전에 눌러주고 가겠다라는 움직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돌파할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그 기사를 조금 시장에서 불안해 좀 떨게 했던 그 기사를 보니 그것은 뭐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라는 내용의 교수님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한번 지켜보자. 이번 주 뭐 주봉이 만들어지겠죠. 내일하고 모레면 주봉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완만하게 다시 한번 슈팅 갈 수 있는, 그죠? 이렇게 그런 움직임 나오는지 한번 느긋하게 지켜보실 시점이다. 겁먹지 말고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매동을 보면 케미칼 같은 경우에 기관이 오늘도 27억 정도 연기금 많이 샀어요. 외인이 조금 매도를 했지만 외인의 매도는 뭐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샀던 금액들이 꽤 묵직하게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겠고, 시장에서 그 오늘의 기사를 악재로 바라볼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내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백신에 대한 접종 계획 발표, 그게
국가에서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상당 부분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돼요.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디스커버리입니다. 디스커버리에 대한 어떤 뭐 여러가지 자회사 관련된 이슈들, 그런 기타 등등의 밸류에 대한 부분들은 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어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오늘 디스커버리도 아쉽게 좀 밀렸어요. 5.45%, 7만원에서 71,000원, 여기가 지난번에도 돌파를 하려고 했다가 밀렸던 이 박스권의 상단입니다. 기가 막히게 여기서 또 밀리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여전히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물론 음봉이 나오고 했지만 시장에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우려감에 대한 그런 이슈로 밀렸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충분히 저는 개선이 되면서 이 2월달 최소 초반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슈화를 시키면서 가게 될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특별히 상장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브레이크는 제동이 걸릴 일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의 이슈와 더불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이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뭐 지주회사긴 하지만 지주회사로서의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날이 머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조정받은 만큼의 충분히 좋은 움직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고요. 매동을 보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매동은 좋지 않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순매도로 좀 일관을 했고 개인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만, 내일 어떤 식으로든 주가의 움직임이 좀 틀어지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거나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단일가를 한번 보면 케미칼 같은 경우에 0.24% 상승을 했고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보합으로 제가 마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밀렸네요. 0.45%. 하지만 뭐 큰 이슈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이 두 종목은 뭐 이대로 끝나거나 눌렸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직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만 한다. 만에 하나 눌린다면 더 그때는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왜? 그동안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6만원대에서는 버텨줬잖아요. 그게 벌써 몇 개월입니까? 9월부터 12월이니까 1월까지 포함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얼추 5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6만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밀린다라고 하면 그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지금 뭐 이슈들이 계속 여러가지 이슈들이 난무하고 있죠. 시장에서 어떤 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팩트는 내일 우리 정부에서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생산한다라는 거, 그게 팩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이미 맞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라는 거, 그게 팩트가 아니냐. 어떤 뭐 8%의 노인들만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은 김호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버가 된 것이다 라고 어쨌든 하니까요. 사실은 뭐 뉴스를 통해서, 온라인이나 뭐 서면 뉴스를 통해서 나온 것들은 사실은 조금 저도 갸우뚱할 수 있는데, 직접 교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신뢰가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잠깐 눌림이 나왔지만 충분히 금방 되돌리면서 다시금 주가를 상승 쪽으로 몰고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상승 속에서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디스커버리는 뭐 9만원대, SK 케미칼은 50만원까지도 찍는 그런 한번 강한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이 최근에 좀 밀려서 재미없으시죠? 그렇지만 요런 눌림이 지나면 강한 불장이 한번 나올 것도 같으니까요. 함께 지켜보시면서 계좌 불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정말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